지금 이 시간 가장 따끈따끈한 시사 이슈를 가장 쉽게 가장 흥미롭게 소개해드립니다. 정상근의 정상근무 이상무 정상근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기자님만의 S8 힌트 안 들어볼 수 없죠. 네. 오늘 S8 밖에서 혹시 들으셨나요? 네네, 들었습니다. 네. 들으셨군요. 그래도 제가 한 번 더 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청취자분들이 또 다시 한번 기억을 하셔야 되니까요. 대한민국 모든 법령 정보가 이곳에 다 있다. 오늘 문제는요. 굳이 찾아서 들어가 보지 않아도 한 번쯤은 접해봤을 곳입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각종 법령을 검색하면요. 그 정보가 바로 이곳 시스템으로 연결되기 때문인데요. 각 기관 등에 흩어져 있는 법령 정보를 한눈에 보기 쉽게 법제처에서 통합해서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국가 이것 센터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무엇일까요? 이것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1번 이삿짐센터, 2번 심부름센터, 3번 법령정보센터, 4번 AS센터 중에 정답이 있어요. 힌트 좀 주세요. 힌트요. 네. 네, 근데 문제 중에 답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네. 문제를 굉장히 열심히 들으셨네요. 네, 열심히 들었는데 네, 법령 정보를 한눈에 보기 쉽게 네, 이런 대목이 있어서 네. 굉장히 좀 밑줄 그으면서 봤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저는 오늘 보기 4개 중에서 네. 이 센터가 제일 좀 생소하게 들리긴 해요, 사실. 그렇죠. 네. 네, 다른 건 많이 들어봤잖아요, 우리. 사실 힌트는 이 보기에서 힌트가 다 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되게 특이한 S8입니다. 보기만 보시면 정답을 알 수 있는 네. 1번 이삿짐센터, 2번 심부름센터, 3번 법령정보센터, 4번 AS센터 중에 오늘 정답이 있습니다. 네.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기자님 더 추가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저도 사실 잘 몰랐던 부분인데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을 들으니까 슬기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어제보다 더 슬기로워지는 네, 그렇죠.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오늘도 또 하나 중요한 정보 하나 여러분 얻어가시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S8 힌트는 많은 분들이 이제 아실 테니까 이만하기로 하고 본격적으로 우리 기자님과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오늘도 정펠레 감각적인 촉으로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할 텐데 네. 기자님 준비되셨죠? 네, 준비됐습니다. 예. 자, 그럼 시작해보죠. 이낙연 전 대표 민주당과 결별 선언 이번 주에 할까요? 네, O 들겠습니다. 두 번째, 자신감 충만한 이준석 신당 돌풍 가능할까요? 네, X 들겠습니다. 예. 더불어서 제3지대 빅텐트 추진도 실현될까요? 네, X 들겠습니다. 세 번째, 시작은 좋았다. 부산행 한동훈 대통령실과 거리 두고 총선판 뒤흔들 신의 한 수 남았다. 어떻게 보세요? 네, X 들겠습니다. 네 번째,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고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 재표결 오는 9일이다 아니면 2월이다. 기자님 예측은 어떻습니까? 네, 저는 2월로 예측하겠습니다. 하나 더, 쌍특검법 재표결 폐기될까 가결될까? 네, 폐기 고르겠습니다. 예, 마지막입니다. 양당 공관위 구성에 대한 정펠레 기자님 한 줄 평입니다. 노잼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한 줄 아니고 두자 평 해주셨어요. 네네, 노잼. 두자입니다. 두자 평. 두자 평 드는 김에 공관위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굉장히 좀 부정적인 우리 기자님 오늘 보니까 X가 많아요. 민주당은 공관위 구성위가 완료가 됐죠. 네네. 국민의힘은 판사 출신의 정영환 교수가 내정이 됐어요. 이 노잼이라고 두자평을 해주신 그 네. 이유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뭐랄까 좀 크게 신선하지 않았던 인선이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총선 때는 아무래도 당내 공천 과정에서 언제나 잡음이 생기기 마련인데 공천되는 사람이 있으면 또 탈락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좀 극심한 갈등과 충돌이 빚어집니다. 양당 모두 좀 지도부가 좀 공천의 주도권을 쥐고 가면서도 크게 이 공천 심사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의 반발을 부르지 않을 것 같은 인사들을 고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세가 좀 있고 또 사회적 지위가 있는 분들이 이 공천관리위원장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민주당의 임혁백 교수는 그 원로 정치학자이시고 또 72살이십니다. 다만 그 이재명 대표의 이제 대선 경선 당시 정책 자문 그룹으로 활동을 했고요. 이 정영환 변호사가 선임이 된다면 이분은 올해 65살, 네, 원로 법조인이죠. 네. 역시 이제 한동훈 위원장과 좀 같은 법조인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양
양당 모두 좀 그래도 어느 정도 대표와의 좀 접점이 있고 또 공통점이 있는 분들을 임명을 한 것 같은데 하지만 그 젊은 사람 또 개혁 성향을 보이는 사람들을 임명하면 아무래도 당내 반발이 극심할 것 같아 보이니까 그래서 원루급 인사들을 모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좀 신선감이 떨어진다라는 의미로 노잼이라고 네네. 하셨는데, 근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뭐 공천 학살 이야기가 전부터 나오고 있고, 네네.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물갈이 공천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럼 양당 모두 일단 물갈이는 예상이 되세요? 글쎄요. 뭐 양당이 약간의 좀 경선 룰에 살짝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뭐 상황을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든 지금 이 공천관리위원회의 구성은 그 제가 봤을 때는 이분들이 실권을 쥐고 공천 작업을 주도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좀 실무형 인선이 아닌가 좀 그렇게도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공천 심사 과정은 뭐 그래도 뭐 순탄할 거다, 순탄치 않을 거다. 뭐 순탄치는 않죠. 그러니까 뭐 공천관리위원회가 양당이 구성이 됐으니까 뭐 가장 관심 갖게 될 부분이 이제 컷오프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뭐 PK나 TK 지역 현역 의원 상당수가 컷오프 될 것이다 이런 뭐랄까 좀 정보지 같은 형태로 계속 돌고 있는 상황이고 네. 민주당은 사실 컷오프가 쉽지는 않거든요. 이제 대신 이제 자객 공천 얘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펠레 기자님의 그 두 단어, 두 자평으로 해서 공관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을 해봤고요. 본격적으로 OX로 넘어가 볼게요. 첫 번째 OX 질문은요. 이낙연 전 대표의 민주당 결별 이번 주 탈당 선언 예고하고 있는데 이번 주 한다고 O를 들어주셨네요. 네, 원래 지난주에 탈당이 예정됐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이후에 좀 한 주가 넘어갔고요. 어제 이낙연 전 대표가 5.18 광주 민주묘지를 참배를 했는데 여기서 기자들에게 그 이번 주 후반에는 인사를 드리고 용서를 구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제히 언론들이 이번 주 후반에 탈당을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 네, 이런 예측 기사를 썼습니다. 지난 주말에 김대중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식 열렸잖아요. 네네. 이 자리에 문재인 전 대통령도 참석을 해서 네, 발언을 참석을 했는데 그때 뭐라고 했냐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마지막 유언은 야권 통합이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이 이낙연 전 대표 신당에 대한 어떤 반대 입장 아니냐 이런 해석이 좀 나오고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은 좀 이게 직접적이고 공격적인 발언보다는 좀 이게 더 좀 애둘러서 달래는 유형의 화법을 쓰는 분이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 지난 주말에 이 기념사는 저는 좀 직접적인 메시지였다고 보는 편인데 김대중 전 대통령이 야권을 통합해서 정권 교체를 해야 한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이 말은 야당이 분열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좀 강력한 메시지 아니었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민주당 내 반응이나 여론은 어떤가요 지금? 일단 민주당에서는 상당히 반응이 좋지는 않죠. 이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지금 단계에서 야권 분열이라는 것은 김대중 정신에서도 벗어나고 또 민주당 정신에서도 벗어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뭐 친명계뿐 아니라 이 비명계 의원 9명도 최근에 입장문을 내고 뭐 이재명 대표도 잘 달래야겠지만 그 이낙연 전 대표의 탈당 및 신당 창당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근데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창당 의지가 좀 강해 보여요. 네네. 강해 그쵸? 보이죠. 그런데 지금 창당 일정도 되게 빠듯한 상황이잖아요. 네. 예. 그렇죠. 근데 뭐 이낙연 전 대표의 지금 행보가 저는 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염두에 둔 행보랑 연결이 돼 있다라고 보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비례정당을 목표로 두고 만들어지는 정당이라면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난 총선에서 그러니까 뭐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비례정당을 만들지 않았었습니까? 위성정당을. 그러니까 미래한국당과 더불어시민당이 만들어졌는데 이것도 선거 2달을 앞두고 창당이 됐습니다. 짧게 원칙과 상식 의원들 같이 탈당하게 될까요? 제가 듣기로는 원칙과 상식 의원들의 생각이 지금 일치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뭐 아무래도 개별 의원들의 상황과 입장이 좀 다를 수 있는데 뭐 4분밖에 안 되긴 하지만 뭐 어떤 분은 뭐 탈당을 염두에 두고 있기도 하고 또 남아서 불출마하는 거를 고민하고 있는 분도 있기도 하고 탈당을 하더라도 이낙연 신당으로 갈지 안 갈지 여기도 좀 의견이 엇갈리는 뭐 그런 상태라고 좀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럼 민주당이 어찌됐건 둘로 갈라지게 되면 총선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 걸로 보세요? 뭐 전반적으로는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다만 이제 어쨌든 지금 이제 정권 심판론이 굉장히 좀 우세한 편이라고 민주당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다만 이제 수도권 선거 같은 경우에는 좀 박빙으로 치러지는 선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럴 때 이 신당이 수도권에서 후보를 낸다면 당선은 되지 못하더라도 변수는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될 수 있습니다.
피습당해서 수술받은 이재명 대표 지금 회복 중에 있는데요. 아직 병상에 있습니다. 근데 참 네네. 몸도 마음도 편치 않은 상황일 것 같아요. 일단 언제쯤 좀 복귀가 가능할까요? 일단 지난주에 목을 찔렸고 네. 또 아주 찰나의 순간으로 생사가 엇갈렸던 터라 좀 인간적으로 좀 트라우마가 없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좀 보고요. 다만 이제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표의 당무 복귀 의지가 강하다 뭐 이렇게 전한 바가 있거든요. 좀 수술 이후에 의식이 좀 있고 의사소통도 가능하다라고 하니까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뭐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피의자 당적 같은 경우 경찰이 비공개한다고 결정을 했어요. 네. 근데 이것도 약간 논란이 있는 것 같긴 하던데 이런 결정을 하게 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경찰에서는 이제 정당법을 얘기를 했는데요. 이 정당법 24조를 보면 당원병부 관련된 사실을 누설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고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지는 처벌 규정도 있습니다. 이제 개인 범죄를 특정 정당과 연결시키자는 걸 막자라는 취지인데 다만 이 사건 직후에 피의자가 민주당 당적을 보유했다라는 기사가 쏟아졌던 바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어디서 유출이 된 건지도 확인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지적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OX로 넘어가 보죠.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 돌풍 가능할까? 라고 여쭤봤고 빅텐트 추진도 실현될까? 라고 했는데 둘 다 X라고 하셨어요. 네. 이유 어떻게 됩니까? 이제 사실 저는 뭐 세모인데요. 뭐 돌풍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서 X를 들기는 했습니다. 예. 근데 뭐 성공 여부는 이준석 신당에 합류하는 인사들의 면면을 좀 봐야 이제 판가름이 날 것 같은데요. 현재 합류한 인사들 정도로는 뭐 신선함도 크다고 볼 수는 없고 돌풍을 일으킬 가능성도 좀 낮아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닷새 만에 당원 4만 명이 돌파했다. 네. 벌써 이렇게 알려왔고 이거면 뭐 엄청난 속도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온라인으로 당원 모집을 했고 우리나라 국민이 5천만 명이니까 네네. 4만 명이면 뭐 적은 수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제 선거에 변수를 줄 수는 아니거든요. 근데 다만 그런 건 있습니다. 정당법상 이 1,000명 이상의 당원이 있는 시도당이 5곳이 있으면은 이 정당 창당 성립 요건을 갖추게 되는데 어쨌든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4만 700여 명을 모았고 그 각지에 이 1,000명 이상 당원들이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일단은 당 설립 요건은 충족시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돌풍 가능할지는 뭐 잘 모르겠다. 이렇게 설명하셨고 아까 그 이준석, 이낙연, 금태섭 이렇게 세 사람이 이끄는 제3지대 빅텐트 이제 실현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서 빅텐트는 네네. 그래서 여쭤본 건데 실현 네네. 가능성 없다고 보셨네요? 네, 뭐 정치에 뭐 불가능은 없다곤 합니다만 이게 저는 제가 보기엔 너무 어려운 방정식이어서 이거를 풀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해관계가 너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셋이 힘을 합치는 것이 선거에는 뭐 혼자보단 낫다라는 데는 모두 동의할 수는 있겠지만 이 구체적인 전략에서 공통의 합의를 도출하는 건 정말 어렵다고 보는데요. 이 단적인 예로 만약에 셋이 합치면 그 세 정당이 합치면 비례대표 명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당장 네, 관건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뭐 지금 따로 꾸리자 비례대표 명부는 따로 꾸리자는 아이디어를 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동형으로 간다면 이준석 전 대표가 혼자 끌어들일 수 있는 표가 좀 있거든요. 근데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그 표를 다 자기 세력으로 가져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근데 반면에 이낙연 전 대표가 끌어들일 수 있는 표는 상당히 제한적인데 이왕이면 또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모든 이해관계를 초월할 수 있는 건 결국 공통의 목표 이념일 텐데 그런 것도 찾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참 쉽지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그럼 이준석 신당 요것도 한 줄 평 가능하시겠어요? 한 줄 평이요? 두고 보자. 아직은 잘 모르겠다. 두고 보자. 네. 노잼에 이어서 자 두고 보자 4자평 나왔습니다. 두고 보자. 네. 알겠습니다. 한번 단어 수도 두고 좀 보죠. 늘어나네요. 네. 두고 볼게요. 네. 자, 세 번째 OX로 가겠습니다. 그 전에 요것부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데뷔한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뭐 보면은 뭐 좋은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기자님 평도 궁금해요. 글쎄요. 아마 지난주 한동훈 위원장의 데뷔 직후의 여론조사에서 이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좀 올라갔기 때문에 언론에서 좋은 평가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사실 여론조사는 뭐 언제나 출렁이고요. 뭐 정치는 뭐 잡음이 생기기 마련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이 한 비대위원장이 총선판을 흔들 신의 한 수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 용산과 명확하게 선을 긋는 것밖에 남지 않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 정권 심판 여론이 있기 때문에 용산이 아니라 이 한동훈의 국민의힘 이렇게 좀 분명하게 밀고 나가야 좀 한동훈 위원장의 좀 힘이 좀 발휘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한 비대위원장의 데뷔 일주일 평도 한 줄 평으로 해주시겠어요? 좀 더 두고 보자.
좀 더 두고 보자. 네네. 이거 두 글자씩 굉장히 늘어나네요. 짧은데 바로바로 와닿아요. 어떤 의미인지가. 네. 예. 자, 바로 네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특검법 이야기인데요. 네.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면서 국회로 돌아왔습니다. 김건희 특검법 이른바. 국회에서 재표결 앞두고 있어요. 내일이 될지 아니면 더 늦어질지 2월이 될지. 근데 2월을 예측하셨어요? 네, 뭐 민주당 의석이 국회에서 압도적이니까요. 이게 민주당은 당장 제의를 할 의사는 없어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보면은 이번에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를 공식 보좌하는 제2부속실 설치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 통해서 뭐 특검 찬성 여론을 좀 약화시킬 수 있을까요? 이 제2부속실은 이 대통령 영부인의 일정을 관리하는 일종의 좀 예방주사적인 성격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감기에 걸렸으면은 이제 항생제가 처방이 돼야지 예방주사를 맞는다고 낫는 건 아니니까요. 네, 이게 큰 영향이 있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군요. 지금은 예방주사 놓을 때가 아니고 치료제를 놔야 되는데. 네, 뭐 특검법에 대한 국민들의 그 찬성 여론이 꽤나 높다 보니까요. 좀 그런 네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굉장히 오늘 단호박평, 네. 굉장히 약간 부정적인 X가 많았고 뭐 무슨 일 있으신 건 아니죠 요즘에? 네, 화가 나 있습니다. 새해인데 좀 화 네네. 좀 푸시고. 네, 청취율 기간이니까 네. 네, 잘 그렇죠.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아요. 네. 우리 내일부터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청취 여러분. 맞아요. 제가 잊어버릴 뻔했네요. 네네. 청취 여러분 내일부터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02로 시작하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받아주시고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잘 듣고 있다고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내일부터입니다. 정답 발표할 시간이 됐어요. 오늘 네. 국가이것센터 1번 이삿짐센터, 2번 심부름센터, 3번 법령정보센터, 4번 AS센터 중에 정답은? 네, 3번 법령정보센터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